店，然后这里有一个商场叫쌈지길，然后这边有一间印章店哦，我们来跟老板聊聊。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사장님 가게부터 이제 한번 소개 좀 해볼까요? 제가 원래 공부가 한 게 이 도장이 아니고 글씨 공부예요. 글씨. 네, 글씨를 썼었고 전공도 그렇게 했고 공부도 했고 이론과 실기를 같이 했다가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먹고 살자고, 쉽게 말하면 먹고 살자고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한 거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거는 2009년도부터,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한 14년 정도 됐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초기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제 이름으로 시작한 거는 2018년도부터, 2018년도 여름부터 이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냥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고, 작은 좁은 공간에 글자로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담아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일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게 이름이 뭐 힘센 도장분이기는 하지만 힘이 세서 저게 아니고, 네.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쉽게 편안하게 느낄 수, 그냥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돼서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저런 거 했는데, 내가 내 가게로 쓰겠다 해서 그냥 저 가게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어찌됐든 재미있으니까 지금까지 버텨왔고요. 네. 여러 사람 만나서 우리들 그러니까. 옛날 제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2년도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 관광객 좀 많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정말 힘들었죠. 뭐 막말로 그냥 천당부터 바닥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시기를 버텼으니까 이제는 뭐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도 쭉 가야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또 이렇게 제가 감사해요. 다시 뵐 수 있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 버티고 있는다고 해도 네.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여담삼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옛날에 몇 년 전에 저한테 해가셨던 분들이 오셔서 저 여기서 해갔어요 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정말 이게 막 올라오죠. 느낌도 좋아지고 옛날 감정도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아무래도 관광객 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봐야죠. 그러면 뭐 한국인도 와서 네네네. 하세요? 그러니까 관광객 위주로 이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결코 그분들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 뭐 한국 사람들이 도장을 사용하는 문화가 아직 완전하게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분들한테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도장. 그러니까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여기 와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기념으로 새겨가시는 게 있지만, 한국 분들은 아직은 그래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도장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해가시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손자 손녀들한테 기념이 아니라 너가 평생 쓸 수 있는 도장을 만들어주는 케이스로 해서 많이들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국인이 오시면은 어떤 거 주로 하시나요? 일단은 개인 취향이세요. 저는 뭐 누구한테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그분 그냥 딱 손님 보고 느낌에 와닿는데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쪽으로 많이들 작업을 유도를 해서 해드립니다. 그러면 뭐 주로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쪽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제 나이 또래나 나이 또래 한 3, 40대, 40대, 5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기존 스타일러분들 많이 가세요.
어차피 기존 스타일이라고 해서 스타일에서 뭐 나무, 대나무, 대추나무에다가 많이 해서 하시는 편이고 그 이하 우리 이제 손님이나 손님이나 저같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일단 작업을 하세요. 젊은 층에서는 도장이 도장 개념이 아니니까 그쵸. 나만의 아이덴티라고 해서 뭐 나만의 그 시그니처처럼 만들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편안하게 도장 개념이 아닌 그 외적인 개념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네. 재료에 대해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하고 없는 분하고 많이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도장은 많이 만들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국 도장 전망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 중국이나 저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도장 문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본도 지금 있지만 점차 이제 이렇게 뭐 디지털화해서 도장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중국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현재로는 반반인데 저쪽 가봐요. 반반이긴 한데 그 디지털화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 기계로 아니, 하는 아니요. 거 아니면 도장 자체를 아예 활화시켜서 아예 문서에 이제 포함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전같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편리성 때문에 사인 문화로 대치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지금은 한국은 거의 사인 쪽에 네. 그 다음에 공용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화해서 문서에 바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땐 도장이라는 문화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는데 점차 사용하는 폭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약간 기념품 쪽으로 그렇죠. 이제 가는 그렇다고 보고, 거죠.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또 다른 뭔가를 네. 도장을 갖다가 유도를 하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근래에 와서 손님들한테 유도를 했던 게 당신의 사인을 넣어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많이들 작업도 해드리기 때문에 아, 그래요? 본인이 사인을 해주시면 최소한의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드리면 또 다들 좋아하시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샘플 같은 거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这个是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도 많이 然后 하시고요. 把它变成是印章的。 방금 이렇게 약간 조금 무거운 질문 드렸잖아요.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선생님 결혼하셨죠? 그러면 이제 뭐 자녀분한테 이제 뭐 물려주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네. 물론 그 예를 들어서 크게 봤을 때 가내수공업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했던 일을 내 아이가 물려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니니까. 네. 물론 아이가 뭐 아빠 나도 그거 해보면 안 될까라고 한다면 해봐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물려주고 싶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자제나 뭐 다시 받으시나요?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뭐 그런 거. 아 저희 아이들한테 아니 그 다른 뭐 이제 와서 배워보고 싶다. 뭐 그러지는 이렇게.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와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문제는 와서 누구든지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길게 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본인이 하다가 실증이 나면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불용한 것들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응용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미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천이 얇으면 길게 갈 수 있는 작업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시중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이 문화센터니 뭐니 이런 데서 많이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냥 와서 체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길게 가는 거는 조금 그래요. 오래 저 같은 경우는 글씨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같이 전각이라는 분야로 네. 같이
했었기 때문에 뭐 길게 가고 그 안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뭔가를 잘해서 하는 거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때 정각을 배우셨을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 정규 대학에서 일단 저는 그렇게 했고요. 정문 대학? 정규 대학에서 정규? 4년제 정규 대학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전공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서 폐과가 돼가지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정규 대학에 서예과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 글씨 공부도 같이 하고 선생님도 글씨 공부를 했고 그 안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정각. 글씨, 뭐 문이나 전각 다 했었으니까 네. 그러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와서 이제 물어보신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이유가 글씨에 대한 공부를 좀 알아야 돼요. 글자에 대한 그 자형에 대한 점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새겨서 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순간순간 또는 그 전체적인 자형에 대한 전체적인 조화에 대한 걸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글씨 공부를 알아야 되고 글씨에 대한 원리도 좀 알아야 되고 획에 대한 칼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색이 막 끄적끄적 긁어서 새기는 작업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직업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나 뭐 이렇게 뭐 한마디 해주실 수 그거는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일단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제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고 때로는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거 하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게 헛배우지는 않았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또 만들어주고 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내어줬을 때 손님들의 반응을 보고 희열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솔직히 누구한테도 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단지 이제 뭐 세상 시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좁은 공간에서 작게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그거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거에 대한 거는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아유, 감사드립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제대로 된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